네, 이어서 이제 전공법의 장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 이치는 뭐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글레이징 같은 경우는 장점이 제대로 배우는 채색 경험 없이도 컬러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그걸 제외한 모든 것이 됩니다. 근데 전공법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 사실상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제대로 배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세상이 좀 혼탁하다 보니까, 그리고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법이 난무해요. 그리고 전공법이라는 거는 좀 현대인들이 보기엔 좀 돌아가는 지름길이 아닌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생각 안 하겠지만, 이 사실 제대로 된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사실 그림 외적으로는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막 사고 있다고 보지도 않거든요. 저도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저 솔직한 사람이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막막하실 거예요. 그죠? 막막해서 대개는 전공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원래 그림 센스가 있는 사람은 배우지 않더라도 어느 또 따라가는 건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좀 탄탄한 케이스죠. 기본 좀 센스가 있는, 그죠? 근데 열에 한 명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레이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게 전공법의 단점이 돼요. 근데 이거 말고는 모든 게 다 장점이 돼요. 일단 고급 이미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익숙해지면은 글레이징 같은 거 쓰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빨라요. 그리고 그 이제 색감을 제대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실력도 빨리 늘고 이미지도 좋아요. 뭐 같은 말인데. 이제 글레이징으로 다시 넘어가면, 글레이징 같은 경우는 노란색을 이제 만약 고른다. 그러면은 합성하는 게 그 노란색이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색감이 늘질 않아요. 뭐 그런 단점이 있겠네요. 그죠? 글레이징은. 아무튼 전공법은 이렇다는 거. 배우기 좀 까다롭다 하는 거 말고는 모든 게 다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시면 가급적이면 전공법을 배우려고 하시고, 그리고 전공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좀 더 나은 세계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변에 이제 뭐 제대로 그리는 사람들 찾아보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배우시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마치 자신이 해부학자인 것처럼 해부학에 목숨 거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해부학. 공부할 게 많은 학문이죠.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거는 그림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해부학은. 그죠? 그리고 이게 필요 없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많은 수가 해부학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목숨을 걸면서 중요한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게 중요한 건 뭐냐? 오히려 해부학보다는 연출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색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형태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자료의 활용 같은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투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해부학이라는 거는 그림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죠? 제가 볼 때는 100가지 중에 하나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비중이 한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마치 50%, 심하게는 80%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을 소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24시간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그죠?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다 24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이 24시간, 여기서 뭐 자는 시간 뭐 이거저거 다 빼면은 6, 7시간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 같은 시간인데 해부하게 이렇게 시간을 소모해버리면 나머지 공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생각하실 때 이제 해부학자가 아니에요. 물론 해부학자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죠. 해부학 강사나.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해부학자이냐?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것처럼 황당한 게 없어요. 저도 상담을 많이 이렇게 막 하고 실제로 가르치고 막 그러지만 이거 좀 버리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버리세요. 해부학. 해부학은 하루에 30분만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이건 꾸준히 하는 거지. 뭐 그림이라는 게 뭘 이렇게 마스터했다 해서 그게 그때부터 뭐 무조건 다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막 80%만 이렇게 놓고 공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았죠? 누군가 만약에 와서 해부학의 그림에 굉장한 요소를 갖고 있다. 뭐 한 두세 달 해부학만 봐라. 이런 말 하면은 그 사람은 저 같으면은 땅에 묻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무책임한 소리예요. 알았죠? 그래서 일단은 자신의 어떤 신조가 있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조율을 하세요. 오히려 그 컨셉적인 부분, 아이디어적인 부분, 연출, 색감,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해부학을 공부하는 것만큼 다른 지식들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다는 거를 알고 계셔라 하는 거. 그리고 보이는 만큼 그립니다. 자기가 볼 줄 아는 만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림을 많이 보시고요. 피해야 할 거는 글레이징을 쓴 그림. 절대 보지도 따라하지도 마십시오. 알았죠? 이건 무조건 중간 이하예요. 물론 글레이징 쓰시는 분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글레이징 쓰는 계층은 결코 페인팅을 잘하는 계층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잘하는 계층이 아닌데 어떻게 그게 이미지가 좋겠습니까? 그죠? 유명한 작가들도 글레이징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글레이징이 그 잘 어울리는 그림체가 있고 안 어울리는 그림체가 있는데 캐주얼 쪽에는 되게 잘 어울려요. 제가 좋아하시는 작가분도 글레이징 쓰시는 분 있어요. 근데 그 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근데 리얼한 그림, 뭐 배경 이런 쪽은 좀 많이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캐주얼은 상관이 없는데 좀 리얼한 쪽이라면 글레이징을 쓰는 이미지는 가급적 참고하지 말고 그죠? 제대로 된 전공법을 쓰는 그림을 참고해서 많이 보세요. 그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페인팅에 대한 디지털 페인팅에 대한 이제 공부에 대한 접근법 그리고 뭐 간단하게나마 포토샵과 페인터의 차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반대의 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의견은 굉장히 다양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되게 보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혹시나 뭐 의견이 있다 그죠? 뭐 반론이 있다 이러면은 언제든지 환영을 하니까 저의 블로그에 이 영상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리플을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나름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포토샵 페인팅, 포토샵을 기준으로 해서 간단한 이제 시연과 소개들이 들어갈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